철거민 대책 촉구, 기자회견 및 차량 시위,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전국 철거민 협의회 투쟁위원회 23년 4분기 1차 투쟁 서울 보문, 경기 부천 포사, 성남 산성, 서울 흑석, 경기 평택 세구 대책위원회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전철원 상인 이호승 대표님과 기자님 그리고 기자회견을 위해 동참하신 동기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철원 중앙회 상인 이호승 대표님 투쟁위원회, 서울시 보문 5구역 대책위원회 민우성 김남희 위원장님, 성남 산성 대책위원회 서울시 흑석 9구역 대책위원회 평택 세교 대책위원회 각 대책위원회 동지 여러분들이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평택 세교 1구역의 반백년을 이 나라의 국민으로 의무를 다하여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결혼을 하고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 반평생 동안 365일 거의 쉬는 날도 없이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 생업에 종사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800년을 살아온 삶의 터전은 집과 가게를 재개발로 인해 평생 모은 세상을 반토막나게 보상을 해주고 잘못된 법과 제도로 밀어붙이기 시작하는 대책 없는 이주를 강요받아 가정의 파탄과 생계 적폐 위험성에 놓여 있어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서 회의를 갖게 된 평택 세교 1대책위원회 철거민입니다. 잘못된 법과 제도 안에서 무조건적인 재개발, 재건축, 확대 계획은 부동산 투기 조장과 시민 거주 불안을 조성합니다. 투기와 주택, 시민 단체인 전국 철거민 협의회 중앙회는 지난 1993년 창립 이후 부동산 가격이 치솟는 개발 방식으로는 서민 주거 안정은 될 수 없으며 토지 강제 수용 등 저평가된 보상 방법으로는 합의가 되지 않아도 강제 철거를 할 수 있는 현행 법 체계로는 철거민이 양산될 수밖에 없는 관련법과 제도의 대개정과 법과 제도의 미비로 발생되는 철거민 대책을 위해 헌신해온 시민 단체의 힘을 말씀드립니다. 전체 여러분, 최근 서울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한다면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개발, 도심 택지 확보를 통한 공공분야 확대, 양도소득세 폐지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처럼은 여야를 가리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듯한 언행과 정책으로 시민 주거 불안과 철거민 양산 등을 방조하고 선거 때마다 표만 더 받으려는 글씨에 대해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개발자들 반대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개발은 하되 개발 지역 주민들의 권리와 사회적 가치를 보장하고 인권이 보장되는 개발, 자연 친화적인 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평택 폐주 1대책 회원들 투쟁할 수밖에 없는 현실로 내번 정부와 평택시는 그 책임에서 한 발자국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헌법에 명시되었던 사유재산과 주권, 주거권 등은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가 보호해야 하는데도 평택폐교 1대책의 자영업자와 세입자, 철거민들은 재산권 침해되고 영업권과 생존권이 침해되어야 이를 부정한 인허와 나인 평택시장은 평택폐교 1대책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오늘 기자회견을 갖게 하게 되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분들을 대표하여 전체적 중앙회 이호승 상임 대표님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면서 여야 권력이 기회 있을 때마다 부동산을 가지고 장난을 여는 사례가 과거 그 박정희 군사정권 이래 아직까지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땅에 산다는 것이 뭔지 회의를 느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개발 사업에 절대적 피해자인 철거민이 평택에서도 발생되었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우리 투쟁위원회에서 이번 그 연대 집회 계획을 하면서 평택시장이 누군가 왔더니 제가 2007년도 경기도당위원장 시절에 잠시 함께 일을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 때라든지 이런 그 기회만 있으면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에게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것처럼 말하다가 시장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대통령이 됐든 권력만 잡으면 그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개발의 피해자인 철거민에 대해서는 공안적 시각으로 다루는 안타까운 일이
역대 정권마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철거민은 이 개발지역에 살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사회적 가치, 문화적 가치, 이 모든 것을 토건 세력에게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박정희 군사 정권 시절부터 개발학법을 제정을 해서 자기 땅이든 남의 땅이든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법을 만들고 그 땅의 가치를 저평가되게 만들어 놓고 협의라는 형식적인 과정을 거쳐서 주민들을 내쫓고 있습니다. 협의가 안 돼도 대책 없는 강제 철거를 자행하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부끄러움을 자처하는 나라예요. 문명 국가임을 자임해야 될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개발지역에서 대책 없는 강제 철거를 자행하고 있다는 일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평택시장도 48년도에 유엔에서 만든 대책 없는 강제 철거를 하지 말라는 세계적 공통사항을 잘 이해해야 될 겁니다. 아울러 평택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주거권이 뭔지, 재산권이 뭔지, 행복추구권이 뭔지를 자세히 알아서 현행 개발 관련법과 제도를 없다 하더라도 세계 1등의 주민들이 평택 시민이기 때문에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 내라는 겁니다. 법과제도를 평택시장은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시민사회단체가 국회의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법과제도를 만들어서 부지와주택 개발관련법에 사업시행처와 시공사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을 개발지역 주민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현금청산자, 자영업자, 주거세입자, 영세공장주, 농민들을 위해서도 재개정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법과제도가 바뀌기 전에 발생되는 철거민은 바로 평택시장과 같은 일정 정도의 권한을 가진 분들이 이 사람들 법과제도에는 없지만 그러나 개발지역에서 땀 흘려 일해서 삶의 가치를 형성하고 사회적 가치를 만들고 가족 공동체 문화적 가치를 소유한 아주 소중한 시민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런 인식하에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법과제도로 미흡한 이주대책과 생계대책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들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선거 때만 되면 표를 달라고 시장 바닥에 생선 냄새나는 곳에서도 무릎 꿇던 사람들이 당선만 되면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이 땅에 살면서 한쪽은 가족 공동체가 무너지고 삶의 터전이 유린되는데도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제1야당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봉이 김선달처럼 성남시장 시절에 자기 땅이 아닌데도 성남시가 보유하지 않았는데도 강제로 수용을 하고 부지가를 상승시키면서 대기업에게 천문학적 이익을 준 엄청난 사건이 발생된 겁니다. 사회가 이렇게 타락할 수 있나요? 사회가 이렇게 안타깝게 변할 수 있습니까? 누구는 법과제도를 이용해서 엄청나게 돈을 벌고 누구는 삶의 터전에서 그냥 내쫓긴다면 이건 나라가 아닙니다. 나라가 제대로 되려면 철거민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수를 할지라도 평택시장이 대안을 만들어내야 돼요. 제가 1989년 일기 신도시 당시 분당 대책위원장 시절에 당시에 노태우 정권에서는 세입자들 말 안 듣는다, 농민 말 안 듣는다, 미치기식으로 그냥 밀어붙였습니다. 정말 달걀로 밝게 있는 격이었어요.
하지만 저희는 죽을 수는 있어도 물러설 수는 없다는 각오로 가열차게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세입자 기준으로 공공임대 아파트와 생계대책과 가입단지를 쟁취했어요. 이러면서 저희는 정부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꼭 주민들이 희생하고 투쟁해야만 경찰이 나서고 검찰이 나서서 공안적으로 다뤄서 집회와 시위를 못하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법과 제도를 바꿔라. 1년에 2,500군데가 개발되는 이 개발지역에서 철거민이 나오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바꾸라고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역대 정권이 바뀌면서 지금 평택시장으로 있는 분도 제가 2007년도에 같이 마주 앉아서 당시에 돌아가신 김근태 선배님, 당시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시절에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5명과 철거민 문제를 논의한 적이 있어요. 지금 시대가 어느 때입니까? 여기도 내가 와서 보니까 90년대 중반인가요? 2000년 초반인가요? 세교동 개발 초기 당시에 비닐하우스에 사는 사람도 이주대토를 준 데가 평택시예요. 주소가 없더라도 살았다고 인정되는 사람 5사람만 주민등록에 돼 있는 사람만 인정해도 임대아파트를 주던 곳이 평택시예요. 그래서 평택시가 발전할 수 있고 이런 철거 문제가 발생 안 될 수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또 철거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저는 89년 90년도에 분당 투쟁을 끝낸 이후에 개발 관련 법과 제도를 만들려고 시민운동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거민이 발생되는 분들 희생되지 않도록 철거민이 살던 곳에서 재산과 생존권이 무너지고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설득하고 권유해서 투쟁을 갖다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해오를 치던 80년대 90년대 초반에 철거민 투쟁을 합리적으로 만들었어요. 법법에 보장된 단결권을 근거로 집회와 시위를 통해서 법을 지키면서 철거민 문제를 해결하려고 93년도부터 지금까지 투쟁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그래서 많은 곳에서 우리의 권유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법으로 미흡하지만 그래도 시민이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해보자. 사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도 개발이 되면 미래의 이익이라는 걸 말합니다. 미래의 가치를 말합니다. 사업 시행처랑 시공사가 이것을 개발하면 엄청난 이익이 있는데 그 일부를 떼서 재산권, 생존권이 피해를 보는 철거민들에게 보상을 해줘요. 그러니까 철거민 문제가 발생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개발이 되면 강제로 수용을 하고 짓지도 않는 아파트를 팔아먹고 완전히 사업 시공사랑 시행사 위주로 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곳에 살고 있는 주거세입자와 자영업자와 공장주와 농민은 기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단체가 오늘 여기 와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전국철거민협의회 전국의 수십 개 대책위원회 중에서 우선 우리가 사안이 중하다라고 생각하는 5개 지역, 오늘은 세교일동, 세교일지구 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10월 26일부터 저희는 서울 보문동, 서울 흑석동, 경기도 부천 소사, 또 오늘 성남 산성, 그리고 오늘 여기 그 세교일동까지 이 지역의 대책위원회에 힘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희는 시민운동가이기 때문에 협상에 우리가 나서지 않아요. 그러나 지역 대책위원회에게 정권을 부여해서 평택시와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평택시가 우리 세교일 대책위원회를 장기판에 졸로 본다면 이거 숫자가 적으니까 마음대로 갖고 놀아도 되겠다, 또 시장이 한참게 본다거나 그러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올 겁니다. 세교일 대책위원회가
협상을 마무리하고 생업으로 복귀할 때까지 저희는 죽을 수는 있어도 물러설 수는 없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올 거예요. 과거 선례에 비춰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결단을 내렸어요. 제가 최근에 성남을 비롯한 몇 군데도 임대아파트 재개발 조합에서는 없다 하지만 시장에게 간곡히 권유를 했어요. 임대건설 주택촉진법에 보면은 시장이 결단하면 특별 공급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시세. 또 자영업자들에게 시가 보유하고 있는 시유지, 시가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도시개발공사 산하의 각종 상가를 그 철거민들에게 우선 입주권을 주겠다라고 시장이 도장을 꽝꽝 찍었습니다.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리고 일반 자영업자들에게도 정책자금이라는 것을 융자받도록 배려하듯이 바로 개발지역에 살고 있는 자영업자들, 살던 곳에서 하루아침에 철거돼서 졸지에 철거민이 된 사람들에게 평택시가 나서서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배려를 한다면 평택시는 아름다운 평택시, 더불어 하는 평택시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 89년부터 지금까지 여러 차례 감옥에 간 사람이에요. 제가 감옥에 갈 때마다 검사와 수사경찰관들에게 얘기합니다. 나를 잡아가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법과제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법과제도를 바꾸라고 제발 정법과 형사들 보고를 제대로 좀 하라고 해요. 철거민이 개발의 장애물이 아니라 개발의 피해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소수라 할지라도 한 명 한 명이 이 땅의 국민이기 때문에 정보 보고를 제대로 해서 철거민이 발생 안 되도록 하는 게 우리 국가 발전에도 도움을 주는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질적으로 93년도 이후에 전국 철거민협회 중앙회 산하 지역 대책위원회는 단 한 명의 철거민도 죽은 사람이나 구속된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계급운동과 빈민운동을 자행한 그러한 철거민운동 세력들은 아직도 비폭력주의를 지향하는 게 아니라 폭력을 불사한 투쟁을 하고 있어요. 저는 92년도에 그 사람들을 일정 정도 제명을 시켰습니다. 사회주의 노동자 연맹이 이 철거민 운동을 벌여놓을 때 저희는 산업의 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철거민은 노동자랑 다르다. 한시적으로 발생되는 계층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빨리 생업으로 복귀시켜야 된다. 여러분, 노동자가 사장되려고 노동운동하는 게 아니에요. 평생 노동운동을 할 수밖에 있어요. 하지만 철거민은 평생 철거민 투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빨리 생업으로 복귀시켜야 돼요. 그래서 저는 93년도부터 시민자구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지역에서 철거민이 발생되면 합리적인 교육을 시킵니다. 근데 이러한 것을 평택시가 오판을 해서 전철업 지역 회원들은 온순하구나, 전철업 지역 회원들은 약하구나, 이따위 생각을 하면 큰 코 다칠 겁니다. 저희 전국철거민협회 중앙에는 지난 93년도 이후 시민사회단체와 여러 언론 또 각계 정당의 일정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국민의힘이 됐든 민주당이 됐든 저희는 할 말을 다하는 시민사회단체로서 철거민은 발생되면 정치인이 부끄러워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철거민이 발생 안 되는 나라가 진짜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철거민이 발생 안 되도록 각기적 노력을 하고 이왕 발생된 철거민은 머리를 맞대고 이분들이 생업으로 돌아가도록 하자. 그래서 많은 곳에서 그 안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와서 평택시 앞에 와서 외칠 때 평택시장과 공무원들도 전국철거민협회 중앙회가 말하는 진의를 진실되게 받아들여서 협상에 임해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2차 투쟁을 끝내고 2주 동안 다른 이런 퍼포먼스와 캠페인을 통해서 철거민의 권익을 강조해 나갈 거예요. 그리고 2주 있다가 오늘보다 약간 강도가 있는 협상이 이루어지는 데는 저희가 가지 않습니다. 또 철거민 문제가 해결되면 올해도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시민사회단체로서
토지와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부동산 삶의 보금자리가 돼야 되고, 철거민이 발생되는 개발은 잘못됐다고 얘기하기 있기 때문에 철거민이 발생되면 단 한 세대라도 지구 끝까지 쫓아간다는 얘기. 하지만 발생이 되면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올 수가 없어요. 평택시도 세계일 대책위원회와 이주대책과 생계대책에 대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택시가 가지고 있는 일정 정도의 자원을 가지고 정책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이러한 훌륭한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권고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협의가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그 협상 진행 과정에 따라 저희가 2주 후에 이곳에서 집회의 강도를 조절하면서 집회를 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그 2023년 4.4분기 5개 지역 투쟁위원회 진짜 이 연대 기자회견과 차량 시위를 위해 애쓰고 있는 우리 투쟁위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느끼고 여기에 동참한 지역 대책위원회 끝까지 여러분들 함께 하시리라 믿고 단 한 명도 낙오됨이 없이 이주대책과 생계대책 수립하기를 바라면서 인사말을 마칩니다. 여러분 힘들내시기 바랍니다. 전철역 상인 이보승 대표님의 인사 말씀에 우리 한번 다시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자, 전철역 투쟁위원회 투쟁의원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민우성 투쟁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평택 시민 여러분, 방금 소개받은 전철역 투쟁위원입니다. 개발보다 사람이 먼저다. 개발보다 국민이 먼저다. 철거민 대책 촉구 기자회견 및 차량 시위 지금 평택세교 대책위원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모든 권력은 우리 국민들에게서 나옵니다. 또 국민들이 모든 활동을 하는 위원장, 구청장, 시장, 국회의원, 기타 등 국가를 위해서 헌신할 사람들을 투표도 하고 선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것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평등합니다. 누구도 그 누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간 깜빵에 가야 되죠. 그런데 우리나라 이 개발관련법에는 참 이상한 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지역에 살던 우리 같은 국민이고 같은 주민을 재산을 뺏어서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개발하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이거를 허가를 함부로 해주시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은 국민에 의해서 뽑힌 이 위정자가 권한을 위임받기는 했으나 우리 다른 국민의 재산을 강제로 뺏어야 될 그런 권한은 갖지를 않았습니다. 이거는 헌법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제10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고 있는다. 14조에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갖고 있고 16조에는 거주 이전의 자유와 주거를 침해받지 않는다고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3조에는
우리 모든 국민의 재산은 보장이 되어 공공의 필요에 의해서 개인의 재산과 주거권을 수용할 때는 정당한 보상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위법인 보상법에는 표준직 공시지가로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위법이 참 말 안 듣는 아주 말썽쟁이 아들이죠. 이거를 60년 동안 왜 안 바꾸고 여야 할 것 없이 계속 하고 있을까요? 요놈이 참 쏠쏠합니다. 정책 자금도 마련해 줄 수 있고 또 시민이나 국민한테 선정을 베푸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 지역 설명을 조금만 해드릴게요. 일반 주택에 사시는 분들을 평당 1,000만원에 내보냈습니다. 얼마 전에 분양을 했습니다. 3,600만원에 분양을 했습니다. 근데 건폐율이 300%입니다. 그러면 1억 800만원 정도의 분양을 한 거죠. 1,000만원짜리 이렇게 공급을 시킵니다. 거기다가 건축비 아무리 많이 집어넣어도 뭐 한 3,000만원 집어넣으면 되겠죠? 3,000만원 빼도 6,000만원이 나왔습니다. 요게 무려 3,000평이면 계산이 저는 동그라미가 너무 많아서 계산이 안 됩니다. 한참 계산해야 돼요. 요 정도 금액이 되는데 이 금액이 어디로 갈까요? 하늘로 올라갈까요? 땅으로 쏟아버릴까요? 바로 이런 현실이 이게 재개발입니다. 그리고 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점 국민들이 다 알고 있죠. 대장동 사태. 뭐 여기에는 뭐 정치적으로 색깔 집어넣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지만 우리는 색깔하고 관계없습니다. 자, 우리가 똑같 주고 많이 받아서 그 많이 남는 돈 갖고 자기가 장난질 쳤다는 거 아닙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 누가 장난질 치라고 뽑아줬습니까? 정치 잘하고 국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라고 뽑아주는 사람이지 그거 갖고 시민들한테 10만원씩 나눠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인기 모드 해갖고 다음 선거에 또 당선되는 이런 작업하라고 뽑아준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 평택 시민 여러분들, 이번엔 제대로 뽑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철새 이런 거 다 제끼고 고향 친구도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평택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이런 사람을 뽑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존하는 평택시장도 마찬가지죠. 평택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불쌍한 사람 있는 곳에 나의 따뜻한 손이 이런 목표와 도전 정신을 갖고 일한다면은 떨어지려고 발버둥을 쳐도 또 해주십시오 하고 사방에서 알려드릴 것입니다. 저희는 이런 것을 강조를 하면서 평택시가 아름답고 정부에서도 꽤 괜찮은 도시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인사말에 가담하겠습니다. 민우성 위원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평택 폐교 대책위원회 피해 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계1지구 재개발 지역에서 13년간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의 대표이며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입니다. 평택시는 13년간 한 개인이 뒷담으로 일궈놓은 영업장을 도심 재개발이라는 미명하에
하루아침에 철거민이라는 신서로 만들었습니다. 저 평택시에 내려와 두 자식과 아내를 부양해온 사람에게 말도 안 되는 보상으로 삶의 터전을 떠나라는 게 말이 됩니까? 떠나라고 하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평택시와 재개발조합은 말도 안 되는 철거 일정과 보상 조건을 제시하고 보상에 대한 공탁을 걸고 소송을 집행하는 등 나와 내 가족들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사람을 직접 죽여야만 살인입니까? 가정생활에 부양의 기반인 삶의 터전을 빼앗는 것은 한 가정, 한 일가족을 살인하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대책 없는 살인자 평택시는 세입자들을 몰아내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철거민의 아픔을 불안을 인지하고 현실적인 보상 대책을 마련하라! 평택 시민을 위한 도심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13년 이상을 평택에서 세입자로 장사하고 살면서 착실하게 세금을 내고 터전을 만든다. 나는 도대체 어디 시민이란 말입니까? 재개발조합과 평택시는 지난해부터 갖가지 소송과 협박으로 우리를 몰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도심 환경 개선이며 재개발인지 4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철거 대상이라고 지정해버리면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50대 한 가정을 비참하게 만든 평택시를 책임지고 있는 평택시장은 각성하라! 나는 13년을 일한 내 일터를 떠나기 싫습니다. 행정기관인 평택시청은 앞에서는 시민을 위해 일한다더니 뒤에서 이런 시행사와 야합해서 부실 사업 승인 계획에 허가를 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철거민의 생업을 위협하고 있는 이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세입자들이 원하는 것 단 하나, 새로운 곳에서 현실적인 생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현재 조합은 밀어붙이기식의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우리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용산과 대장동 개발 철거민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나와 우리 철거민 세교 1지역 철거민들을 제2의 용산과 대장동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게 두지 않을 겁니다.
상가 철거민의 현실적인 이주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죽음을 각오하고 투쟁할 것입니다. 투쟁! 구호하겠습니다. 사업승인 남발하는 병태시청 박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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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에 소설하고 있는 우리 동지분께 다시 한번 박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피해 사례를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평택 시민, 동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세교 1구역에 살고 있는 상가 또 주거 세입자들입니다. 우린 투쟁자도 아닙니다. 범법자 턱 아닙니다. 우린 재개발 사업장에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국철거민연합회는 토지의 정의와 서민주거 안정을 추구하는 대한민국의 하나뿐인 시민단체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개발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되는 참담한 현실 속에 살고 있는 세교 1지구 재개발 지역에 살고 있는 상가 주거 세입자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왜 시청 앞에서 이렇게 투쟁을 하고 있는지 절박한 심정을 시민, 국민 여러분께서 알고 있으라 믿고 저희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구호 한번 외칠게요. 투쟁 없이 쟁취 없다. 투쟁으로 쟁취하자. 쟁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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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교 1구역뿐만 아닌 평택시의 여러 재개발 지구에 열심히 일하며 살고 있는 주민들을 개발에 찬성하라며 시도 때도 없이 쫓겨가나 협박을 당할 때 평택시는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주민들의 주거와 상가를 강제로 쫓겨날 때 평택시청 관계자들은 무엇을 했냐 말입니까? 구호 한번 다시 할게요. 강고한 투쟁으로 생존권을 쟁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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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행정기관은 모든 국민 사안의 의무를 지키며 헌법에 준하는 주거권, 생존권, 재산권, 또 행복 추구권을 지방자치단체장 평택시청 세교 1구역뿐 아닌 평택시 여러 재개발 지역 주민을 지켜줘야 할 것이 사업 등인 내주고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여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무시하고 재개발은 악덕법을 이용하여 영도소송을 이용해 시민들이 내몰리고 있을 때 평택시청은 무엇을 했습니까? 울분이 납니다. 왜 우리가 주민들의 불편을 주면서 이렇게 투쟁을 하냐면 개발 승인 내주고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 주민의 인권과 재산권, 생존권, 행복 초과를 평택시청이 포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우리 재산권을,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평택시장은 들어라. 수많은 청년이 외친 목소리를 외면해 주민의 인권과 생존권 그리고 행복추구권을 묵인한다면 그것이 직무유기라는 것입니다. 시청은 시민의 위에 있는 것입니다. 경찰 등뒤에서 시행사와 야파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누구를 위한 개발입니까? 시행사와 시청을 위한 개발입니까? 우리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장의 수평 이동과 주거 세입자는 주거 생존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생존권, 주거권, 그리고 제일 중요한 행복 추구권을 말입니다. 평택시장은 들어라. 시민의 몫을 외면한다면 직무유기하는 것이며 조합집과 시행사와 야합을 하여 이득만을 추구한다는 직권 남용하는 것이며 선거 때만 나와서 시민을 위한 시정을 한다고 하지 말고 진정한 시민을 위하여 개발을 한다면 훌륭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시민의 외침을 외면하고 조합과 시행사와 야합을 하여 이득만을 추구한다면 그건 도둑놈이 하는 짓입니다. 악덕법을 이용해 시민의 자산을 빼앗아가는 것이 도둑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재산권과 주거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 것이 법을 어기는 법법자입니까? 도둑놈입니까? 구호 한번 외칠게요. 자, 이건 좀 강합니다. 때려잡자 도둑놈! 박살내자 평택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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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하게 재개발의 재난 피해를 입은 경제 난민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장인 경기도의 평택시장은 이주대책, 생계대책을 수립하여 보통 국민 시민으로 하루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악덕법인 재개발을 이용해 시행사와 시청의 이익을 추구하고 국민의 재산권, 주거 생존권, 행복권을 강탈해 가면 우린 어느 나라 국민입니까? 온갖 세금을 내며 살아왔는데 우린 어느 시의 시민이란 말입니까? 평택시장과 시청 관계자들은 들어라. 시민의 외침을 기울여 정책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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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남희 투쟁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회견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호지창하시면 안 돼요. 말 그대로 기자회견인데 모호지창이 되버리면 집회가 되기 때문에 25 집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호지창하시면 안 됩니다. 네. 바로 모호지창하면 바로 저 체증하고 서울에 할 테니까 모호지창하시면 안 돼요. 개발보다 사람이 먼저다. 철거민 대책 좋고 보훈 대책이 서울 흑석 경기, 부천 소사 경기 성남, 경기 평택 세고 일 대책이 위원회를 위한 기자회견을 낭독하겠습니다. 전국 철거민 협의회 중앙회 의하 전체 여러분, 헌법에 보장된 재산과 주거권은 정부가 당연히 보장해야 함에도 개발 지역 주민이나 토지
수용 주민들은 개발 사업이 시행처와 시공사의 모든 권리를 빼앗기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시민 자구 운동을 하고 있다. 저처럼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철거민의 존재를 인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대안을 만들어 철거민 대책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철거민 재산과 주거권 그리고 영업권을 인정하고 철거민이 개발지역 토지 수용에서 만든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여 사업 시행처와 사업공사가 철거민의 인권과 인격을 침해하지 못하게 해야 하며 함께하는 개발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저처럼 93년 창립 이후 개발지역 주민의 재산권 주거권을 요구하면서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생존권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영업 생존권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집을 미리 거래하는 선분양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로서 다른 나라의 시장 경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군사 독재 시대였던 1960년대부터 정부는 주택 공급을 이유로 건설 업체에 많은 특허를 주고 있으며 정부 산하공기업 LH, 서울시 산하공기업인 SH 등은 개발에 대한 많은 권한을 갖고 있지만 이들이 추구하는 방식이 개발지역 주민 분입을 외면하고 부동산 가격을 높이는 개발 방식이라고 말하고 있다. 정부의 공격 그리고 건설 업체들이 아파트 건설로 막대한 차이를 남기는 현실 속에서 분양과 공개마저도 거부하고 있는 현실에서 대장동 데이트에서 보듯이 현재 주민들이 재산과 생존권이 여지없이 침해된 것을 보고 알 수 있다. 건설사는 건설비용 일부만 있어도 은행에서 돈을 빌려 실제 시공은 하던 업체에 맡긴다. 그러면서 건설업은 시공 중심으로 한다. 이는 토지 매매부터 건설 분양까지 정부와 공기업, 건설회사, 금융권 등이 합작하는 밀어붙이기 시기 개발 방식과 토지 강제 수용 등이 합법을 빌미로 구조적인 부동산 독점에 기인하는 부동산 공급 착가를 때리 부동산 신폭의 주요 요인인 것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정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매년 2,500여 곳에서 개발되면서 정부든 공기업이든 재건축조합이든 재개발조합이든 비현실적인 가격으로 땅을 강제로 매입할 수 있는 권한으로 매입한 땅에 아파트를 건설하여 비싸게 팔아 폭리를 취하고 있다. 사업 시행처와 시공사의 이 같은 개발 방식은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이익을 보는 구조인 반면 개발지역 주민 토지 수용들은 재산권과 주거권 그리고 영업권이 침해되는 현실이며 참담하다. 저처럼은 1993년부터 지역 내 개발 지역 내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가치와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토건 세력에게 빼앗기는 철거민을 대변해왔다. 그런데 정부와 강영 및 지방단체 건설회사 등이 하나가 되어 밀어붙이기 식으로 개발 사업으로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면서 이를 비판하고 있는 천철업의 주장은 듣지도 않고 음성적으로 토건 마피아들을 양산하여 이들로 하여금 전철업 활동을 방해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건전한 토지와 주택 시민 운동을 방해하는 물론 운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이 참담한 현실 속에서 전철협에 참여하는 지역 대책위원회가 2023년 4.4분기 연대 차량 시위와 합리적인 투쟁으로 지역 정책에 맞는 이주 대책과 생계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오늘 평택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다. 이에 전철협은 투쟁위원회는 서울 보문동, 경기 부천, 소사, 경기 성남, 산성, 서울 북서, 경기 평택 세교 대책위원회 5곳의 지역 대책위원회는 함께 지역 대책을 위해서 오늘 11월 7일 목요일 오후 2시 이후부터 5개 지역이 철거민 대책 촉구 기자회견 및 차량 시위를 시작으로 약 2주 동안 서울과 경기 해당 대책위원회에서 차량 시위 및 여러 방법을 투쟁을 하기로 했다. 전철업은 5개 지역 대책위 대책을 위해 차량 시위와 함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철거 및 분입을 옹호하면서 지역 철거민들의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원하여 조속히 대책을 수립한 이후 상용으로 하루속히 복귀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전철업은 국민으로서 철거민이 당하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례에 대해 정부와 지방단체가 실행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도대체 우리 정부의 지방단체가 갖고 있는 공정과 상식 그리고 평등에 대해 정부는 무엇인지 그것이 알고 싶다. 우리나라는 토건 세력이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특세하고 전철협과 같은 시민단체를 토건 마피아가 유린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사회 구조를 깔고 있는 나라다. 그러니 부동산 투기만 만연할 수밖에 없다. 이에 전철업은 윤석열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를 잡고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면 부동산 가격 상승 방식의 개발을 중단하고 개발로 피해보는 국민과 주거 약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여 철거민들의 대책을 수립하여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 것을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강력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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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1월 7일 전국 철거민 중앙회 감사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전철업 이호승 상임 대표님, 모든 기자분들, 동지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기자회견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이어